11번째 시간 당뇨병입니다. 병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두려운 당뇨는 양반병, 부자병으로 불리던 질병입니다. 병원에서 약 받아서 매일 먹고 바늘로 찔러 혈당 체크하고 높다고 걱정하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인슐린에게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쉬라고 휴가를 좀 보내주세요. 당류나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밥 빼고 비계 가득한 순댓국 한 그릇 먹으면 몸이 기뻐할 겁니다. 좋은 물 자주 마셔주는 거 잊지 마세요. 12번째 시간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살이 찌면 잘 자는 것도 힘듭니다. 코골이로 본인도 힘들고 함께 자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여 괜히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영하는 꿈을 꾸는 것처럼 가끔씩 숨을 안 쉽니다. 이로 인해 뇌 기능 저하와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살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 즉 내 몸속 장기들이 뼈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만 계속 비대해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수술이나 양압기를 써서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몸에 이로운 음식으로 가려 먹어서 건강한 살 빼기를 이뤄보세요. 13번째 시간 수면, 잠입니다. 잠 못 자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기 전 이 영상을 보셨다면 99%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수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커피 등의 카페인을 완전히 끊고 스마트폰은 일어날 시간을 정해 알람을 맞추고 잠자기 1시간 전 방해 금지 모드로 2m 거리에 충전해 두고 방 안의 온도는 22도 정도 맞추고 최대한 빛을 차단하고 화장실 다녀와서 미온수 한 잔 마시고 주변 소음을 차단하여 조용하게 하고 편히 누워 잠자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잠에 드는 시간은 정하지 마세요. 잠자는 시간의 양은 몸이 알아서 결정하게 두면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만 정하면 잠드는 시간은 매일 달라집니다. 술 또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이니 과음하는 횟수를 줄이세요. 꿀팁으로 성관계를 한 날은 하지 않은 날보다 숙면에 들 확률이 18배 증가하니 그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14번째 시간 식사 시간 규칙입니다. 밥 먹는 시간만큼 기다려지는 시간이 또 있을까요? 살이 찌는 음식이 입에 더 걸려 더 많이 더 자주 먹게 되고 또 빠르게 먹으면서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꼭꼭 씹지 않아서 위가 혼자 소화를 시키기 위해 더 많이 고생을 합니다. 병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이제부터라도 식사 시간은 가족 간의 얼굴도 보고 가벼운 대화도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시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규칙을 공개합니다. 일주일은 7일입니다. 월요일 점심을 시작으로 잡고 탄수화물과 당, 커피를 최대한 줄이는 식사를 매 끼니마다 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는 힘들더라도 노력해보세요. 일요일 14시 이전까지 아침과 점심은 마음껏 배부르게 드세요. 단 음식의 양은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일요일 14시 이후부터 월요일 점심까지 좋은 물만 마시는 음수 단식을 합니다. 그게 몸에게 주는 휴식이며 보상입니다. 15번째 시간 탄산음료, 음료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료수는 탄산음료, 이온음료, 과일주스 등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는 생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덕보다 실이 더 많은 독성 물질입니다. 탄산수나 탄산음료는 치아를 부식시키거나 위산을 역류하게 만들어 식도를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나 당 대체 물질은 바로 사용되어야 하는 에너지인데 다 남아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런 음료수가 몸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입이 즐거우니까 맛있으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시고 또 마시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성장기에 탄산음료 등의 음료수에 중독되면 스스로 절제나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은 부모가 역할을 등한시한 결과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동이나 청소년이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걱정해야 합니까? 16번째 시간 음주, 술입니다. 술은 사회적인 문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비만의 관점에서도 좋은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술을 안 마시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6대1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마시지 말고 하루 날을 잡고 마시는 것이 낫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해장은 밥을 뺀 순댓국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매일 술을 먹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차선일까요? 맥주보다는 소주가 나을 것이고 양념이 가미된 안주나 튀긴 음식 등의 음식을 피하면 나을 것이고 술 한잔 마시고 바로 안주 먹지 말고 물 한잔 마셔서 알코올을 희석시키고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면 나을 것이고 2차, 3차 가지 말고 1차에서 딱 끝내면 더 나을 것입니다.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12편의 수면 무호흡증과 13편의 수면 잠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간의 관점으로 보면 알코올과 당류는 같은 물질로 인식되고 대사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아동 청소년의 지방간 발병률이 해마다 증가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둔 부모라면 더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결코 용돈 많이 주는 게 사랑이고 관심이 아닙니다. 17번째 시간 배달 어플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배달을 해주는 어플은 신세계입니다. 요즘은 어플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가 비싸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이 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살이 찌면 몸이 무거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생활 패턴으로 바뀌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더 많이, 더 자주 배달 어플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포장 방문과 배달 어플과의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우리는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하고 가게 사장님도 좋은 일석삼조 포장 방문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직접 방문해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와 배달 어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삭제해야 합니다. 셋째, 저탄고지 식단으로 직접 요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단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탄고단으로 지방 대신 단백질을 더 많이 먹게 되면 통풍의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18번째 시간 목표 체중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라면을 먹고 잔 다음날 부어있는 모습이 본인의 실제 모습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 살을 일주일에 얼마를 뺐다거나 한 달에 얼마를 뺐다거나 하는 쓰잘데기 없는 말에 현혹되어 놀아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건강한 몸 만들기를 하게 되면 처음엔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방이 늘어나는 게 아닌 수분이 보충되어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체중은 조금씩 서서히 빠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살을 빨리 빼야겠다는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살은 빼는 게 아닙니다. 빠지는 겁니다. 목표 체중은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키를 기준으로 본인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웠던 날을 떠올리며 설정하여야 합니다. 혹시 그런 적이 없었으면 조금 통통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설정하는 게 몸과 마음이 편합니다. 현대의 미의 기준은 기하 수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좀 통통한 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 건강한 몸입니다.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보며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며 하루하루의 몸무게는 변수가 많아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몸무게는 주식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빠지는 중인데 올라간다거나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몸무게 목표 체중에서 추가로 2kg을 더 빼야 합니다. 그래야 체중 유지를 할 때 편합니다. 배부르게 잘 먹으면서 하루에 35g, 한 달에 1kg 빼는 게 어려울까요?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잘 먹으면 쉽게 가능합니다. 잘못된 음식 때문에 생긴 문제인 비만을 약으로, 돈으로 해결하려 의사, 약사, 제약사에게 목줄을 잡힌 채 평생 약을 달고 살지 마십시오. 의사, 약사, 제약사 가족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19번째 시간 건강검진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역 가입자든 직장 가입자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지를 받게 되면 특별한 병이 있지 않는다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정보를 보고 놀라거나 예상했다고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합니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저장되어 있는 뱃속 가득한 지방이 대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갈까요? 아닐 겁니다. 지방은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없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인 당류나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여 뱃속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피부 염증 반응이 일어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는데 혈당과 혈압 수치는 내려갑니다. 이때쯤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 증상으로 두통도 무시 못합니다. 당과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힘들어서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거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비만은 질병입니다. 시간과 노력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게 장점입니다. 20번째 시간 유지관리입니다. 목표 체중에 도달하였다고 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독소 과다 섭취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살이 빠진 이때는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몸이 가벼워지면서 컨디션도 좋아져 괜히 움직여보게 됩니다. 체중 유지가 잘 되면 먹는 음식의 제한을 조금씩 풀어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점심으로 라면이나 햄버거, 빵 등으로 한 끼를 맛있게 먹은 다음 몸에 대한 보상으로 저녁 한 끼를 단식으로 하여 독소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일주일에 6일을 관리하고 하루는 자유롭게 먹고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24시간 두 끼 단식을 진행하여 내 몸의 리부팅 스위치를 켜주면 됩니다. 이때 단식은 좀 더 시간을 늘리면 문제는 없고 장점이 많습니다. 피부 처짐이나 주름이 걱정된다면 5일을 관리하고 하루는 자유롭게 먹고 5끼 48시간 단식을 진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48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 수분 섭취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소금을 조금 타서 먹든지 따로 섭취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2리터 정도 마신다 하면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 농도는 3에서 5% 정도로 짜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48시간 단식을 해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외식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메뉴를 선택하는 건데 설탕이나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메뉴로 먹으면 몸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밥 한 공기는 먹어도 됩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메뉴나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먹고 쿨하게 한 끼 단식해주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못해요. 다이어트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목표 도달로 표현하고 자전거처럼 페달을 저어줘야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듯이 다이어트는 끝이 나도 끝이 나지 않는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0개의 주제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은 모두 덮어두고 보셔야 빠집니다. 믿고 보셔야 빠집니다. 믿는 만큼 빠집니다. 빠진 만큼 건강해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